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사건 황의조 선수 사건이죠. 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인데요. 어제 정말 하루 종일 놀라운 소식이 계속 이어졌는데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네, 손흥민 선수와 함께 5년 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고요. 또 프랑스에서 맹활약 펼치다가 네. 지금은 잉글랜드 일부 노리치 시티 소속인 국가대표 중앙 공격수입니다. 네. 작년 카타르 월드컵도 갔어요. 그리고 이틀 전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에도 출전했습니다. 인기도 많아요. 작년까지 대단히 유명한 걸그룹 전 멤버와 사귀기도 했고요. 또 한참 전입니다만 국내에서 뛸 때 또 여성과 또 어떤 일에 엮이기도 했죠. 그런 황의조 선수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이 터졌습니다. 처음 알려진 건 지난 6월이었습니다. 6월로 좀 돌아가 보죠. 네, 그때 SNS에 이 동영상을 유포하고 황 선수를 협박한 사람이 얼마 전에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구속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황 선수의 친형수였다는 거죠. 협박범을 잡고 보니 형수더라. 가까운 가족이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동영상이 유포됐을 때 황 선수 측이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어떤 거죠?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선처는 없다. 그리고 대중이 옛날과는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반응이.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는 이 황 선수 주장을 듣고 황 선수에 대한 동정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가 이 유출범으로 잡힌 거죠. 어제 이제 이 뭐 보도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면서 사건이 좀 복잡하고 충격적이고 이해가 잘 안 가다 보니까 다들 헷갈려 하셨어요. 오늘 일목요연하게 시간 순서로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가죠? 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이는데요. 네. 작년 6월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황 선수와 교제했다가 헤어졌다고 주장한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이름 안 밝혔는데 나중에 이름도 밝혔어요. 최수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폭로했습니까? 네,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하고 또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했다. 수많은 여성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그 중에는 연예인도 다수 있다. 그렇죠. 옛 연인이 배신감에 올린 글처럼 보이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뒤에 이어진 내용이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황의조의 휴대폰에는 여성들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게 말로만 듣던 이제 정준영의 황금폰과 다를 게 없다. 이게 범죄 아니냐? 그러면서 상대 여성들은 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증거처럼 그 성관계 영상들을 첨부한 겁니다. 네,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올린다면서 예. 이걸 올린 건데요. 황 선수와 여성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영상 직접 첨부해서 올렸어요. 뭐 자신은 나는 그 영상 속 여성은 아니다 이런 말도 붙였죠. 그랬죠. 근데 등장인물 그 영상 속 등장인물 허락 없이 영상 올리면 뭐 의도가 어찌 됐든 무조건 네. 범죄 아니에요? 이거 안 되죠. 예, 그쵸? 그래서 구속된 건데요. 성폭력처벌법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니면 그 복제물을 이제 설령 그 촬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거든요. 최수정의 주장대로 그 영상이 황의조가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면 이걸 공개한 최수정도 범죄를 저지른 거죠. 여기에 더해서 협박, 강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최수정이란 인물의 이 폭로글이 올라온 후에 축구계는 발칵 뒤집혔는데 네. 황의조 선수는 그때 어떻게 대응했었죠? 네, 당시 황 선수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라는 팀에서 뛰고 있었는데 예. 그때 매니지먼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무근이다. 이게 첫 입장이었거든요. 이어서 황 선수의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수정이란 사람을 모른다. 그런데 얼마 전인 2022년 그 당시 그리스에서 내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내 폰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사람이 있었다. 그 협박범이 최수정일 것이다. 이러면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랬었죠. 최수정 그 사람 나 여자 그런 사람이랑 사귄 적도 없어. 그리고 내가 폰을 잃어버린 뒤에 쭉 협박받아 왔는데 아마 그 선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관계 영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어요? 그 여성들과 다 합의하에 촬영한 거다. 예, 그러자 여론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론이 완전 바뀌었어요. 네. 예. 성인들끼리 합의하에 한 거면 됐지. 네. 뭘 문제 삼냐? 황의조는 문제 없고 오히려 이걸 유출하고 협박한 그 협박범이 문제다. 이런 동정론이 일었습니다. 그렇죠. 또 실제로 출국 금지도 안 됐거든요. 네. 황의조 선수가 경기 마치고 이제 출국하면서 황 선수의 주장에 힘이 실렸죠. 그렇죠.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근데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 영상이 거기까지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그때도 미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황 선수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최수정이 2차 폭로를 시작했어요. 그쵸. 이때 자신을 최수정이라고 밝힌 거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수정이라고 밝히면서 폭로했던 두 번째 글은 뭐였습니까? 네네. 방금 황의조의 이제 매니지먼트사죠. UJ 스포츠 관계자들과 얘기를 모두 마쳤다. 음.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연락이 안 오면 모두 다 업로드하고 폭로하겠다. 자, 이렇게 추가 폭로를 예고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관련 글들을 모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데 이 무렵쯤에 저희 뉴스쇼가 황의조 선수 측과 인터뷰를 논의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만 해도 황 선수가 휴대폰 분실한 다음에 성관계 영상 공개 협박을 받는 피해자로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황 선수 측의 변호사를 섭외했어요. 그 변호사가 철석같이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출연을 약속했던 그 당일 새벽에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매니지먼트사 쪽에서, 그러니까 황 선수 매니지먼트사 쪽에서 출연 취소 문자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저희에게 띡 보냈어요. 인터뷰 직전에 취소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는 변호사가 나오겠다는데 왜 매니지먼트사가 인터뷰를 막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그냥 넘겼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안 나오겠다는데.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황의조 측 변호사 인터뷰는 불발이 됐고 또 사건이 뭐 잊히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동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이제 친형수가 구속이 된 거죠. 그렇죠. 매니지먼트사가 인터뷰를 막았는데 지금 붙잡힌 형수가 네,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황의조 선수의 친형 부부가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해온 거예요. 네. 해외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던 친형수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은 네. 폭로글이 올라온 다음에 제일 첫 반응이 매니지먼트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가스라이팅도 사실 무근, 불법 촬영도 사실 무근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형이 단독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형수도 이런 반응을 내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맞다면 이거 굉장히 그런 거 자신이 협박을 해놓고 네. 뭐 또 대응도 본인이 하는 이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되는 건데 황의조 선수는 협박범 최수정의 정체를 형수라는 걸 언제쯤 알았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6일에 형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이 됐는데 그 당시에 황 선수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어요. 예. 즉 나는 처벌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최초의 선처 없다던 기존 입장과는 반대입니다. 따라서 짐작입니다만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수가 영상을 유포했구나. 이 사실을 중간에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중간에 수사 진행 중에 네.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형수는 구속 상태인데 뭐 범행은 다 인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경찰 조사 당시에 형수의 반응이 보도가 됐는데요. 해킹당했다. 해킹당했다. 네, 내 휴대전화기 누군가 해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거지 나는 유포한 사실 없다. 이거는 지금 형수 측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황의조 폰을 본인이 갖고 있었는데 네, 그걸 누가 해킹해서 최수정인 것처럼 하면서 썼다 네. 뭐 이 얘기예요? 네. 하지만 경찰은 해킹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구속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최수정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형수가 최수정인 것처럼 하면서 협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궁금한 게 형수가 왜? 그것도 헌신적으로 매니저 역할을 했던 형수가 왜 최수정인 척하면서 옛 연인인 척하면서 왜 협박을 해? 이게 풀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또 형수와 형이 함께 이제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연 형은 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형과 황의조 선수는 어떤 관계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추측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뭐 돈 문제 가능성도 있고 또 계약 관련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황 선수가 새로운 소속사를 찾다가 뭐 해외 진출 관련해서 또는 해외 활동 관련해서 혹시 불화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하는 축구인들도 있는데요. 물론 또 그 외에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직까지 드러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장 유력합니다만 경찰이 밝힌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수사 결과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는 황 선수가 그리스에 있는 숙소에서 분실했다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형수가 폰 훔쳐갔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의조 선수 측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매니저 역할을 했던 형수에게 내 전화기를 맡겼다. 그런데 그 후에 형수가 그 전화기를 분실했다고 나에게 말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 선수는 그 당시 형수의 말에 속아서 정말로 분실한 것으로 믿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정말 진실인지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이것도 아직 정확한 건 모릅니다. 네네. 주장이죠.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성관계 영상 유포하고 협박이 한 줄기라면 이 줄기와 별개로 또 하나의 큰 줄기가 네. 있습니다. 그게 형수, 최수정을 가장한 형수가 협박할 때 첨부했던 그 성관계 영상, 그 영상 속의 등장인물, 네. 그들과의 얽힌 이제 고소 고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황의조의 옛 연인이 영상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최수정 말고 진짜 옛 연인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사람입니다. 네. 네. 그 옛 연인이요. 나는 불법 촬영과 유포의 피해자라면서 황 선수와 그 최수정을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최수정이라고 지금 지칭되는 그 여성을 고소한 거 그렇게 누군지 모를 때.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황 선수가 협박 사건에서는 피해자지만 여기서는 피의자가 된 겁니다. 그쵸. 이미 황 선수도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음. 그 후에 이제 이틀 전에 열린 중국전에 출전한 거죠. 진짜 옛 연인 뭐 A 씨라고 할까요? B 씨라고 할까요? 네, B 씨라고 하죠. B 아까 씨라고 형수 A 할까요? 씨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네. B 씨가 황 선수하고 유포자인 형수를 고발한 셈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황 선수 측 입장이 뭡니까? 나는 불법 촬영을 한 적 없다. 자, 변호사 통해 입장문을 내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관계를 촬영하긴 했다. 하지만 상호 합의하에 했다. 자, 이런 입장인데요. 그 여성과 교제하는 동안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 여성도 분명히 이걸 알면서 관계에 응했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한 영상도 함께 봤다. 그러면 그렇게 찍은 영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교제 도중인데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1년 전쯤입니다. 예. 그때 그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서 영상을 전부 다 삭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상 촬영 그리고 영상물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황의조가 숨기지 않았고 그 여성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이죠. 같이 만나서 삭제했다는 얘기는 촬영 사실을 여성도 네.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반증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황의조 측 주장.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유포된 것에 대해서는요? 그때 다 삭제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찍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 말씀드린 그 영상 삭제 후에도 1년 이상 더 교제했다는데요. 그 동안에 또 추가로 합의하에 촬영을 했고 그 영상이 유포됐다는 겁니다. 황 선수 주장에 따르면은 촬영은 애인과 합의하에 했고 영상 유출은 형수가 이제 몰래 범죄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포한 형수만 잘못이지 난 네. 잘못이 없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 연인의 현재 상황과 직업도 이제 은근히 언급을 했어요. 이게 사건 커지면 좋을 게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황 선수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지금 고소를 한 B 씨 옛 연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 긴 입장문 냈는데 성관계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여성이 동의했다고 착각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황 선수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알게 돼서 지워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 주장이 다르네요, 양쪽에. 동의하에 촬영했다는 황의조, 그리고 또 절대 동의한 적 없다는 전 연인 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네. 황 선수 측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애초에 이게 영상 유포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 여성 유포범을 고소하러 한 게 나다. 내가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전 연인 측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쟁점은 뭡니까? 네, 첫째, 정말 형수가 해킹 당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 공개했다면, 유포했다면 왜 황 선수를 협박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둘째로요, 협박 과정에서 공개된 영상이 합의하에 촬영된 건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또 세 번째, 혹시라도 영상 속에 불법 촬영물 속에 등장한 여성이 더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돼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탐정 손수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요. 오늘 탐정 손수도 약간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부족했죠. 늘 부족한 탐정 손수. 그래서 제가 5분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왜 부탁을 드렸는고 하면 댓글창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쭉 보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다음에 또 쇼미 크래커님 같은 경우는 아니 뭐 성관계 한 거 이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러냐는 문자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하셨나 보네요. 젊은 사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쇼미 크래커님이.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이 성관계 하고 뭐 이걸 문제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불법 촬영이 있었고 합의하에 한 게 아닌 불법 촬영이 있었고 불법 유포가 있었다면 손탐정님 네. 그거는 굉장히 큰 범죄죠. 네, 우선 첫 번째, 만약 불법 촬영을 했고 그 영상이 유포됐는데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네. 부분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는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성관계 성인 간의 성관계인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다루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큰 오해다. 조금 전 본방송을 잘 듣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인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걸 누가 문제 삼습니까?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만 누군가 몰래 촬영을 했다. 그 영상이 현재 존재한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쳤든 대중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됐다. 한번 공개된 디지털 영상은 완벽한 제거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도대체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범죄자가 몇 명이냐 이거를 따지는 중이에요. 범죄자가 몇 명이고 피해자는 또 몇 명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예. 따지는 중인데 이건 단순히 뭐 성인 간의 성관계를 왜 다루냐 이렇게 보신다면은 예. 글쎄요. 다시 한번 좀 본방송을 들어보시길 예. 권합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그러니까 좀 법적인 쟁점도 조금 다뤄보고 싶은데 합의하에 촬영을 했더라도 나중에 여성이 혹은 남성이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삭제를 안 해도 범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동의 없이 예. 이제 몰래 불법으로 촬영을 한 것도 범죄고 만약에 그렇게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여러 가지로 이용해도 당연히 범죄고요. 당연히 범죄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도 있어요.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존재하고요. 지금 황희도 선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네. 합의하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네. 그 상대방이 이거 지워달라라고 요구하면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를 이제 수용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 활용했다면 그거 역시 범죄입니다.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협박범이 유포를 한 건데 그 유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범죄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유포가 설령 내가 불법 촬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유포하면 범죄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이 국가대표고 며칠 전에도 태극 문양을 걸고 또 뛰었던 선수고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해서 오늘 저희가 좀 다루고 있는 건데 어제 사실은 요청들이 좀 왔어요. 너무 헷갈리는데 이 사건을 조금만 정리를 해달라는 뭐 요청이 있어서 내일 금요일에 어차피 있는 탐정손수호 시간을 앞으로 좀 당긴 겁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사실은 이 사건이 진행되던 와중에 저희가 겪은 일도 있어서 뭐 사건을 좀 더 깊이 소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쭉 손탐정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최수정이라고 가정 이제 보니까 최수정이 아니었던 거죠. 옛 연인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옛 여자친구입니다라고 나타난 가상의 인물 최수정. 그 최수정이 잡고 보니 이제 형수였던 건데 형수 이름 최수정 아니에요. 잡고 보니 형수였던 건데 그 최수정이라는 인물이 황의조 선수의 어떤 문란한 성관계와 뭐 가스라이팅과 불법 촬영이 있었다라고 폭로한 뒤에는 여론이 아주 안 좋았어요. 황 선수 뭐 이런 사람이었어. 뭐 불법 촬영을 했어. 이러면 안 좋았는데 황 선수가 나 최수정도 모르고 촬영은 다 합의하에 했고 그리고 쭉 협박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론이 한 번 더 뒤집혀졌죠. 기억나세요? 그때 막 정치인들도 막 나서서 나서고 막 이랬을 정도로 뒤집혔어요. 그때 저희가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황의조 선수 측 변호사와 접촉을 한 겁니다. 저희는 당사자 인터뷰를 무엇보다 중시하니까요. 황의조 선수 변호사가 흔쾌히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들을 막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본방송에서 얘기를 못한 건 뭐였냐면 그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원본 문자를 좀 주실 수 있냐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뭐 당사자 인터뷰하면 특히 더 크로스 체킹을 많이 하니까요. 원본 문자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그걸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했는데 원본 문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본 문자가 아닌 그냥 황의조 선수가 매니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는 쭉 긁어다가 하소연하는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거를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본방송에는 안 나갔죠. 이거 안 나간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이 의조 뭐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 준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매니저한테 "나 이런 협박 받았어요."라고 하소연하는 카톡 문자를 저에게 네, 보내주더라고요. 전화 내용이 그 대화 내용이 음, "내가 전화기 분실했다." 이러면서 그 바로 아래에 길게 이제 음, 영문으로 된 이런 협박범의 음. 메시지를 받은 것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전달을 하는. 막 하이 의조 뭐 I have 뭐 네. you have a lot of 뭐 비디오. 아니지 you have a lot of videos였나? 예. you have a lot of girls 뭐 아 이런 거 거만 써 예. 있고 비디오 걸스 뭐 뭐 있었죠. 이런 예.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것만으로는 잘 모르겠으니 여기 있네요. I have a lot of your videos. You have a lot of girls. What will happen when this video is released? 막 하면서 It will be fun 막 이렇게 있는데 조금 네. 영어가 네.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쓴 네. 글의 그 온도와 이 온도가 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 말고 협박범이 보낸 진짜 원문을 보내달라. 진짜 원본 카톡을 보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왔고 방송 당일에 새벽에 취소 문자가 온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변호사한테 온 취소 문자가 아니었고 출연을 하기로 한 건 변호사였는데 변호사분이 보내신 게 아니고 매니지먼트사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저희 작가한테. 안녕하세요. UJ 매니지먼트 스포츠입니다. 황의조 선수 매니지먼트사입니다. 새벽 늦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빨리 의사 전달 드립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잡으신 인터뷰 취소 말씀드립니다. 선수와 선수 가족이 방송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선수와 선수 가족이 방송을 원치 않는다. 저희는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생방송인데 당일에 취소하는 일은 없어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방송 펑크인데. 하지만 선수와 선수 가족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고 뭐 가족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선수 나오라는 것도 변호사 나오라는 건데 저건 좀 너무하다 뭐 이러면서 할 수 없이 그날 다른 분을 섭외해서 전문가와 함께 그냥 평을 하고 뭐 이런 걸로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매니지먼트사의 매니저이자 선수 가족이 형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변호사분과의 인터뷰를 막았던 게 형수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와서는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게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그 형수 측에서는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 경찰은 해킹 흔적 전혀 없다라고 하지만 뭐 형수는 뭐 해킹당한 거지 나 아닙니다. 최수정이나 협박범이 나 아닙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형수가 맞다고 하면 좀 이제 소름 끼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던 형수가 왜 최수정이랑 가명을 써가면서 연인인 척하면서 협박을 했을까? 이게 풀어야 될 미스테리죠. 그렇죠. 아까 본방송에서도 아주 짧게 짚어봤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다 추측이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형수가 범인이라면 가정한다면 범죄의 동기가 있을 텐데 그 동기가 잘 안 무엇이냐? 풀려요. 그게 안 풀려요. 어느 정도로 계약이 어느 정도로 체결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비록 형과 동생이라 하더라도 같이 일하다 보면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형과 형수, 매니저와 이 선수 사이의 어떤 일 관련된 어떤 갈등이라든지 상황 변화 때문에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냐. 아니면 돈 때문이냐. 네. 뭐 아니면 뭐 다른 또 모를 이유가 있느냐. 이건 두고 봐야겠죠. 네, 사실 지금은 뭐 추측할 만한 게 특별히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막 여러 가지로 뭐 탐정 코너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보는데 정말 모르겠고 그리고 이 사건과 별개로 돌아가는 게 그 진짜 옛 연인이 불법 촬영했다 아니다. 요건 아예 별개 사건이죠. 요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그럼 형수하고 뭐 그 불법 촬영을 형수하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뭐 전혀 아닙니다. 이건 별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도 댓글에 왜 개인사를 방송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일가 일도 개인사일 수 있는 거고요. 정치인들의 사생활도 개인사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축구 국가대표의 일이고 또 범죄와 관련돼서 누군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게 입장이 또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정선수 코너에서 이 사건을 다룬 거죠. 지금 뭐 사생활 영역은 좀 넘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사생활 영역이지 뭐 합의하에 찍었으면 그게 뭘 이러면서 사실은 다루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게 불법 촬영이 되면 범죄 영역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고 그 여성 진짜 옛 연인 지금 영상이 뭐 정말 본의 아니게 유출이 된
그 형수에 의해서 유출이 된 그 여성 측에서는 기자회견도 곧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양측의 변호사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충돌을 한 거죠. 주장 자체가 아주 선명하게 이제 상반됩니다. 황의조 선수는 법적으로 이미 다 검토를 거쳤을 거죠. 양쪽 다. 합의하에 찍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찍었고 내가 유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반대로 영상 속에 등장한 전 연인 측은 합의하에 찍은 게 아니다. 몰래 찍은 거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다라는 주장인데 황의조 선수 측은 또 이런 논거도 듭니다. 잘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나도 모르게 이 영상이 유포가 돼서 유출이 돼서 협박을 받았고 그 협박 사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 사실을 내가 그 여성에게 먼저 알려줬다. 만약에 내가 불법으로 촬영을 했고 내가 불법으로 유출을 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여성에게 이거를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협박 당했을 때 형수인지 모르고 이제 그거 대처할 때 이 여성한테 연락해서 같이 고소하자고 했다. 고소를 하라고 권했다는 거죠, 여성에게. 예, 그렇죠. 실제로 여성이 고소도 했죠. 잡고 보니까 형수였던 그 사건. 그렇죠. 초반은 이걸 내가 문제가 됐고 내가 이거를 불법으로 촬영했으면 그렇게 알려줬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불법 촬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옛 연인 B 씨한테 같이 대응하자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가정입니다만 황의조 선수가 불법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본인의 어떤 그 잘못을 조금이라도 좀 덮기 위해서 또는 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두면은 이제 다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될 거고 어차피 공개됐다면 알려주고 할 수 있는 거죠. 붙잡자고 할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해서 불법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 불법 촬영이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시면 알겠습니다. 뭐 상황은 여기까지 돌아가고 있고 탐정손수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회의 사건 사고들을 풀어드리고 추정해보고 뭐 이런 분석해보고 이런 시간이니까요. 오늘 좀 자세하게 분석했고요. 김현정의 정치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건 사고 많이 다룹니다. 푸른바다님의 이 질문 하나만 좀 답해 주세요. 이게 이제 뭐 성관계 영상이나 이런 뭐 은밀한 이런 영상이 아니어도 동의 없이 찍은 모든 영상은 유포시 불법입니까? 이런 질문. 그러니까 뭐 친구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이 친구한테 허락 안 받고 찍은 거.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막 이상한 이런 재밌는 표정하고 있는 걸 제가 재밌어서 찍었어요. 몰래 찍었어요. 합의하에 안 찍고 몰래 이렇게 찍은 다음에 재밌으니까 손변도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유출했어요. 어디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이거는 범죄예요, 아니에요? 범죄는 아닙니다. 좀 전에 불법이냐고 했잖아요. 불법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이라는 게 형사적, 민사적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범죄인 거고요. 범죄가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범죄이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형사 민사가 따로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행위라는 거는 민사적인 영역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범죄라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러면은 형사 범죄까지는 아니. 범죄라는 거는 세면 범죄고 약하면 범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처벌하는 법률상의 처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법 촬영이라든지 또는 불법 촬영물의 이용이라든지 그거를 이용한 뭐 협박 강요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성폭법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면 처벌한다? 이런 처벌 규정이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걸 넘어서 모욕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찍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찍힌 손변이 기분 나빠서 걸면 그때부터는 뭔가 절차가 민사적인 명예훼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꼭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모욕? 정신적으로 이제 피해를 준 거죠. 나 싫은데 왜 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내가 공개하기 싫은 걸 왜 몰래 찍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 그걸로 나는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재산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뭐 광고 촬영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뭐 제명됐다거나 뭐 누군가와 관계가 끊겼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재산상의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영역인 거죠. 이거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뭐 손해배상, 뭐 초상권 내 침해당했다 등등등은 이해가 되는데 형사처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유포한 거 허락 없이 유포했으면 형사로도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건 그걸 처벌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웃긴 사진 유포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없나? 불법 촬영죄 뭐 이런 거 없어요? 불법 촬영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없어요? 성법상에는 불법 촬영죄는 이 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해야 된다. 이걸 성적 수치심 다 충족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손변이 내가 재미있는 표정을 저는 찍었는데 나는 성적으로 수치스러웠어. 그것 때문에 이러면은 거기에 또 적용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긴 한데 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거든요. 예, 뭐 얼굴이냐 과연? 얼굴은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거기에서 그게 안 될 수 있겠군요. 적용이. 그리고 야 나는 얼굴이 이해됐어요.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야라고 주장을 해도 이거는 그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기준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거는 판사입니다. 야, 근데 이거 좀 그렇다. 그냥 창피한 모습으로도 나는 너무나 수치스러워 이러면은 이건 처벌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굉장히 좀 법 철학적인 부분에 논의가 필요한데 법학과에서 막 이거 토론도 할 수 있는 문제네요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토론했다가는 뭐 평생 토론마다 끝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성적 수치심만 수치심이야? 그냥 수치심도 수치심이지. 처벌과 꼭 처벌을 해야 되냐 이거죠. 꼭 처벌을 시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형사적으로. 그럼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었다가는 과도한 법률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다 처벌하면 세상이 처벌할 게 너무 많다. 과도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사로 풀어라. 그거는 민사로 풀어라. 손해배상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범죄는 아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뜨거웠던 사건 사고까지 정리하면서 탐정순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오해가 또 있은 것 같은데 웃긴 사진 찍었다 해가지고 무조건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과 맥락을 봐서 혹시라도 그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정통방법이 있거든요. 정통방법상의 명예훼손도 있고 그리고 또 형법상의 모욕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웃긴 사진은 무조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빈틈은 있습니다. 웃기다는 것에 또 정도가 다 다르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푸른바다님. 그러면은 안 하시면 돼요. 그거를 항상 골라서 말씀하시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질문이 좋더라고요. 궁금은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손담정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